네, 뒤집기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스마트폰의 교체 시기가 다가왔다. 자, 앞서 저희가 시그널 코너에서도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아이폰 걱정은 진짜 연예인 걱정인 것 같습니다. 할 필요가 없고요. 안 해도 됩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아이폰 17에 대한 이 평판이 별로였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또 갤럭시가 워낙 히트를 쳐서 애플의 시대가 이렇게 저무나 이런 시각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애플은 애플이네요. 아이폰 17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애플이 이제 금요일부터 주가가 상승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 현상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눈 LG 이노텍을 필두로 BH, 덕산, 네오룩스가 함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또 AI,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걱정은 이제 뒤로 갔을까? 그리고 지금 애플 유저들은 어떻게 좀 제품으로 교체를 할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애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연결을 좀 지어보자면은 최근에 메타에서는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또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을까? 여기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반가운 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이야기, 아이폰 17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아이폰 17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좀 개인적인 말씀일 수 있겠는데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낮았어요. 아무래도 기저가 좀 기대치가 낮다. 굉장히 좀 낮았기 때문에 사전 예약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애플의 한마디는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애플이다. 근데 제가 했던 얘기네요. 뭐 연예인 걱정, 재벌 예. 걱정, 애플 걱정은 사실 뭐 할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새삼 좀 느꼈고요. 우리 김종효 이사도 뭐 방송 굉장히 오래 하고 잘 하시지만 늘 이랬던 거 약간 제철 과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늘 이제 저도 방송 오래 하면서 추석 앞두거나 추석 전후 해가지고는 늘 이제 애플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를 좀 언급을 했고 또 해당 종목들 소위 이제 애플 수혜주, 애플 관련주로 보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연간 좀 그래프를 보시면 딱 요맘때 8월, 9월, 10월 여기가 이제 가장 좀 피크를 치는 경우가 좀 많다. 약간 제철 과일 같은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었는데 워낙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에너지가 조금 이연돼서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랑 이제 뭐 스펙 비교, 가격 비교 뭐 이런 것들을 쭉 봤습니다만 이제 뭐 약간의 어거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은 아이폰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이게 대거 넘어갔던 시기에 그 모델을 보면은 보통 12, 13 모델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때 모델의 판매량을 좀 살펴보시면 그때 굉장히 좀 히트를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이탈 아니면 유입? 그렇죠. 유입이죠. 신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아이폰으로 이제 유입이 됐었던 때 보면은 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주변에 애플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유저들을 본다면 12 모델, 13 모델에서 좀 많이 넘어왔는데 보통 휴대폰 3, 4년 정도 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또 이제 또 교체 모델이 좀 나오면서 거기에 또 연동되는 그런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좀 연결을 지어야 하느냐가 이제 뭐 굉장히 근데 뭐 다 뻔한 종목들입니다. 뭐 D램은 누가 하고 뭐 저기 MLCC 뭐 그 기판은 누가 하고 뭐 다 이런 쪽에서 좀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또 종목들도 이렇게 새로 부각된 것도 좀 많이 없고요. 그리고 뭐 삼성도 이제 새롭게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종목이 과연 애플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디스플레이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건지 조금 혼조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뭐 제철 과일 같이 오를 시기가 됐고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미리 올랐어야 됐던 이제 그런 어떤 시즌 계절성 그런 특수성이 조금 이연되면서 그게 한꺼번에 모이면서 해당 종목들이 좀 폭발을 보였다. 뭐 그걸 가장 좀 절실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LG 이노텍의 차트라고 봅니다. 정말 바닥에서 뭐 한 2도, 3도 정도의 각도로 그 큰 기대치 없이 저점만 좀 높여가다가 이제 오늘 뭐 아이폰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한껏 좀 올랐었는데 뭐 지속성을 언제까지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석 전에 큰 이슈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좀 반영하는 이제 그 네.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일단 애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도 낮았다.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선방했네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제철 과일 시즌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먹는 거 볼 때도 시즌이 많잖아요. 뭐 회 먹을 때도 뭐 전어, 방어, 대하도 시즌이 있는데 근데 그 시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시즌 아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효 이사님은 그 시즌 아웃에 대한 우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얘기 앞에서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 빼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 애플이 바뀐 두 가지가 무엇인가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지지난 모델부터 애플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할인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할인 판매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애플이 중국을 필두로 해서 안 팔리기 시작하면 할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기대감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맞아요. 시총 1위를 엔비디아에 내줬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그러니까 초기의 교체 물량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로 온다? 이제는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애플 쓰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애플부터 시작해서 뭐 패드, 컴퓨터까지 이어지는 그 애플 생태계 안에서 워치도 있잖아요. 이제 그 확장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은 더 이제 인벌브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초기의 교체 물량이야 당연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속성이 과연 있을 거냐.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교체 수요가 있다고 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갔을 때 정말로 지속성 있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중국에서는 또 할인 판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건 인텔의 AI가 인텔이 아니죠. 애플의 AI가 과연 잘 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아직 판단하기가 아직 나온 게 굉장히 없잖아요. 이른 상황이죠. 그래서 뭐 애플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뭐 시리 언급하는 것 같은데 시리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마 써보신 분들이 각자 다 판단을 이미 하신 것 같고 전 사실 애플 유저인데 안 써봤어요. 뭐 쓰시는 분들의 평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는 상방향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그 다음 고민은 어쨌든 애플은 생태계를 끌고 가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생태계 확장이 되지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이폰 뭐 판매 잘 되고 있지만 일정 부분의 판매량을 넘어서긴 어렵고 그건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패드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기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에 나왔던 그 애플 비전은 뭐 워낙 가격이 비전 비싸니까 예, 비전 프로는 이제 뭐 좋은 기기라고 보기 어렵고 이번에 하이퍼노바 메타가 내놓은 이런 기기를 만약에 애플이 내놓는다면 이게 시장에서 조금 뭔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애플을 정말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AI에 대한 능력을 보여줬을 때, 자체 AI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새 기기, 적어도 몇 천만 대 이상 연간 팔 수 있는 그런 새 기기를 적극적으로 런칭했을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서 관련 생태계뿐만 아니라 애플에 대한 투자 관점도 저는 아주 강하게 매수를 외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게 이게 애플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애플이 뭐 스마트 글래스 만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없는데 저는 비전 프로를 보고 조금 넓혀봐서 뭐 애플이 제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비전 프로를 만들었으니까 레퍼런스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면 애플이 만드는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퍼노바도 보시면 그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1.4인치짜리 조그만 디스플레이고 풀 컬러를 지원하고 있지만 VJ 정도의 화질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엘코스라서 선명도도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초기 모델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지금 $799.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싸게 나오긴 했지만 100만 원이 넘죠. 11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우리가 안경을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 부가기기 팔찌 같은 걸 달아서 이제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기가 애플에서 나오면 당연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170만 원 가격에 나오고 그다음에 애플이 원래 그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특허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작동을 한다든지 이미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이미 많이 특허가 있습니다. 맥북에
네, 있죠. 맥북에도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미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한다면 뭐 기대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이 160만 원이면 과연 많이 살까는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스마트 글래스는 또 중국에서 엄청 싸게 판다고 하니까 네, 한 38만 원, 39만 원 정도. 예, 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또 이제 애플 유저들의 고충을 이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갤럭시 엄청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팀장님이 좀 보셨을 때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로 넘어가기가 애매한 게 나는 애플이 있으니까 아이폰도 있고요. 애플 워치도 있고요. 에어팟도 있고요. 아이패드도 씁니다. 갤럭시를 넘어가자니 이거 또 다 바꿔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갤럭시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요 최근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면 최근에 네. 강조되고 있는 게 교체 수요라는 단어가 그쵸.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어차피 애플 쓸 사람, iOS 쓸 사람 쓰고 안드로이드 쓸 사람 쓰는데 갤럭시 쓸 사람 쓰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유저층을 이제 맞아요. 확보를 하고 충성층을 확보를 하느냐 여기에 따른 이게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확보된 층에서 이제 이동은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가정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종목들에 너무 이제 매몰될 필요는 네.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애플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 기한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무작정 애플 관련된 종목들에 이렇게 따라가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진짜 오늘 뭐 강세가 나오면 오히려 저는 뭐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날 그리고 약간 좀 덜 시장에 알려진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뭐 이 정도로 좀 접근하시는 게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애플 관련주에 한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삼성은요? 삼성은 지금 이제 오늘 좀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물론 애플하고 좀 엮여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얘기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 쪽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삼성의 폼팩터 변화가 폴더블의 좀 고도화 또 이제 슬림화 이런 것들에서 좀 나오고 있고 생각만큼이나 지금 삼성은 좀 잘 팔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애플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삼성까지도 어차피 뭐 삼성께 들어가는 거니까요. 삼성 뭐 그 패널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교집합 쪽에서 관련된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이 이슈에는 좀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섹터 안에서 우리가 탑픽 종목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종효 의사님. 네, 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뭐 신규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되기는 한데 저는 뭐 자화전자를 보고 있는데요. 자화전자. 네, 이제 그 스마트폰용 카메라 네. 안에 들어가는 OIS, AF 모듈 이런 거 만드는 업체잖아요. 근데 이런 업체가 지금 삼성 쪽에 조금 많이 인벌브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나무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화전자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화전자는 양쪽에 모두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다가 주가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점프업한 게 애플로 간다는 소식 때문에 이 점프업한 거고요. 작년에 실적이 망가진 이유는 애플에 대한 투자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인데 적자를 냈던 건 애플 관련 투자를 한 3천억 정도 신규 공장에 하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뭐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애플의 QC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 쪽이 잘 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삼성에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과 애플도 예정된 거로는 내년에 이 그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들어올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 글래스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다 디스플레이를 비춰준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항상 어딘가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존재한다라는 맞아요. 것. 센서? 즉 카메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안경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이라면 네. 무엇보다도 이 흔들림에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품들의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잘했던 업체를 삼성이나 애플의 글래스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네.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어서 저는 뭐 자화전자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포인트가 이어질 수 있네요. 자화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정경민 팀장님은요? 네, 저는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덕산 레오룩스 이것도 이제 지금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어서 만약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뭐 21선 정도가 한번 주어질 때 한번 지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전형적으로 삼성 그리고 삼성 거를 이제 나중에 애플이 좀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삼성이 먼저 좀 기술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패널이 조금 이 짧은 시간에 그 기술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이제 COE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완벽한 이제 블랙을 구현하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폴더블로 넘어갔을 때 겹쳤을 때 상호 이렇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디스플레이가 좀 흐려지는 거를 박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거든요. 네. 올해 실적, 내년 실적 지금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 기대하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도 한 1조 1,000억, 2,000억 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상승 여력은 더 있는데 신고가에 따라가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21선 정도의 좀 눌림이 나왔을 때 편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가격 전략도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17 이야기하면서 탑픽 종목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기 두 번째 주제는요. 보겠습니다. 유커가 몰려온다. 포트 다시 짤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고요.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두 사람이 이제 회동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이슈가 없어도 최근에 이제 딱 일주일 뒤면은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는 시기가 딱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전략을 좀 잡아가는 것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한령 해제가 진짜냐 아니냐 이게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두 다 모르다 보니까 이번엔 진짜일지 우리가 좀 비중을 실어도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효 이사님 최근에 그 서울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강에서 맥주, 피자, 뭐 치킨 먹고 그리고 남산에서 파전에 막걸리 야경 보면서 그거에 빠져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우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네, 뭐 밤에 우리나라처럼 활발하게 뭔가가 움직이는 최고의 나라죠. 네, 예. 곳은 별로 없죠. 예. 네. 그래서 뭐 그 유럽이나 뭐 미국의 대도시를 가도 뭐 뉴욕 뭐 몇 개 정도를 빼면은 이렇게 밤에도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뭐 드물다라고 봐야 되니까 아마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뭐 캐데온 효과도 맞아요. 뭐 충분히 있었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올 거냐 그 숫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서 뭐 할 거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예전에 뭐 1주 전인가 하여튼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예. 뭐 할 거냐 저는 도박할 거다. 그렇죠. 네. 카지노. 네, 그래서 이제 카지노주들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호텔에서 아마 잘 텐데 뭐 단체 관광객들이 뭐 5성급에 잘 가능성은 좀 낮으니까 조금 낮은. 네, 그러면 3성, 4성급을 이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차지하면 자연스럽게 3성, 4성급의 가격도 올라가지만 5성급의 가격도 밀어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호텔 관련주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봤는데 뭐 GSPNL은 이미 신고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호텔 신라 면세점만 없으면 호텔은 진짜 좋은데 근데 이 면세점 80% 넘잖아요. 근데 이제 면세점과 관련돼서 공항 면세점을 포기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런 요인들을 좀 살펴봤을 때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 있어서 모멘텀 투자고 막상 9월 29일 날 가서 별로다. 공항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뭐 10월 한 1일, 2일 정도 갔더니 명동에도 중국인들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단은 뭐 카지노 쪽 이야기해 주셨고 호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호텔이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좀 접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호텔이요. 지금 뭐 4성급, 5성급 중심으로 해서 호텔 영업이익률이 분기당 지금 30%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영업이익률 호텔에서 4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그럼 연말 구간과 더불어서 뭐 우리 날씨 추워지면 또 혹시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9월이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 관광 기간이라도 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10월 18일에 에어비앤비 우리나라 다 재정비하는 거 아시죠? 이 부분이 호텔에 엄청난 수요를 또 끌어올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지. 왜냐면요, 우리나라 에어비앤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거의 다 오피스텔을 숙소로 개조해 가고 요걸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에어비앤비 갈 사람들 거의 다 호텔로 몰릴 텐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요? 이미 젊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을 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새 뭐가 나왔군요. 야, 진짜 피해가는 법들은 하나하나씩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경민 팀장님은 좀 섹터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정상의 모멘텀인 거죠. 이제 요게 과연 이게 선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통적인 직접 수혜는 뭐 김정현 이사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뭐 카지노, 호텔, 뭐 면세 백화점, 네. 뭐 항공, 그다음에 뭐 막연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화장품 뭐 이런 정도까지가 예. 되겠고요. 약간의 이제 간접적인 그런 수혜로 볼 수 있는 게 좀 확장적인 부분이 이제 뭐 엔터, 게임 뭐 이 정도까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대중국 소비주 이렇게 좀 우리가 분류가 가능한데 저는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카지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P와 Q를 다 늘려갈 수 있는 그 얼마나 늘려갈 수 있는지 모르는 쪽에서 주가가 속도가 나오는데 호텔은 지금 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Q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P가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호텔은 가보지 않는 이제 그런 주가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아마도 저는 이 해당 그러니까 중국 내방객 수의 데이터가 뉴스화되는 시점이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한정되는 그런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 정도에 한 번 정도의 좀 나름 큰 변동성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과거와의 차이점 지금 이제 예약 뭐 관광공사를 통해서 예약 현황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쪽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역시 뷰티 미용 그러니까는 뭐 성형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시술 뭐 이런 쪽에 거기에 대한 그렇죠. 예약률이 과거에 대비해서 새롭게 생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쪽이 좀 고부가 쪽으로 그리고 네. 우리가 P와 Q를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수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미지수고 그 좋은 의미의 불확실성이 좀 주가를 조금 더 끄집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추석이 끝나지만 뭐 중국은 중추절까지 하면 연휴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해당 섹터는 상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좀 긴 연휴를 갖고 있고 데이터가 현실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얼마 벌었네. 그래서 P 곱하기 Q 뭐 또 뭐 PER 얼마 해가지고 이번 분기 얼마 벌었어. 그러면 겨울은 또 4분기는 또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서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는 조금 모멘텀을 좀 소멸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요번 뭐 추석 전까지는 뭐 해당 섹터에 대해서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연장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역시 좀 뷰티 미용 쪽이 좋은 의미의 불확실성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섹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한번 줄여서 압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 뒤집게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질문 주신 게 저는 화장품 쪽을 물어보신 줄 이해를 하고 어떤 그래서 거? 화장품 기업 쪽에서 찾아봤는데 제가 찾는 기업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리브영 와서 가장 많이 사는 게 이제 PDRN 제품들, 그다음에 뭐 피부 개선이라든 이런 쪽인데 그 고운 세상 피부과에서 시작한 뭐 닥터시 이런 쪽의 브랜드들이 꽤 많이 팔리는데 맞아. 그 상장 안 돼 있죠. 네, 상장 안 돼 있고 지분이 지금 외국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데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하반기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뭐 화장품 판매가 괜찮다고 봤을 때는 뭐 국내 최대 OEM ODM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코스맥스, 그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네. 저는 뭐 전고점 넘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투자하신다면 이미 주가는 오르고 있고 지금 투자하신다면 아마 전고점 이전에 조금씩 분할 매도 정도의 관점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 방금 말씀해 주셨죠. 코스맥스와 코스메카 코리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자, 정경민 팀장님은 한마디 한번 먼저 해주시죠. 네, 뭐 이게 가장 뭐 처음이자 끝인 것 같아요. 어디에 얼마 쓰느냐. 어디에 이게 뭐 얼마? 처음부터 끝이죠. 어디에 네, 그렇죠. 와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내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심. 내방객들 뭐 인바운드 와서 얼마만큼 우리 내수를
폭발시켜 주느냐,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미의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쪽은 저는 역시 뷰티 시술 쪽, 예, 그쪽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중국 관련된 종목들 다 많이 올라 있거든요. 여기 이제 속도의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LNC 바이오 요즘 리토를 가지고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물론 경고 종목으로 좀 되어 있긴 합니다만. 맞았어요.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파마 리서치에 이 잔상과 궤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신뢰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도 네. 좀 들었던 바로는 지금 거의 품귀 현상이 좀 나고 있다라는 그렇다고 점에서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실적 확장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요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좀 정고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C 바이오, 리투오. 저도 맞긴 했는데 아직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 나오고 조금 더 LNC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뒤집기였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